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펼치는 그 재판 전략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요, 에, 헌법재판관들의 그 자격 혹은 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법성,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 기피 신청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이들이 자진해서 회피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엄청난 하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에서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져야 돼요, 원래는. 충분한 재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는 것은 충분히 뭔가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요 세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정미도 사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요 세 사람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하고 있는데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은 당장 이 재판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죠. 알아서 스스로 회피하라. 아니면은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기피 신청은 현 시점에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결정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여론 전쟁입니다. 여론 전쟁. 자, 이 여론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여론 싸움의 심판관은 뭐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이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 쪽에서는 특히나 또 새로 마은혁이가 임명되는 것을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은혁이까지 등장해버리면은 이건 뭐 아무런 기대치가 이제 없습니다. 다 완전히 그냥 희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 의결 없는 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안 된다. 마은혁이를 지금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고 있잖아요. 여기 국회의장 권한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만약 사건은 각하하라. 아예 다루지도 말고 그냥 이거는 심판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상으로 흐르지 않고 있죠. 이걸 꾸역꾸역 지금 이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2월 3일이죠.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까지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 헌법재판소는요, 최상목이보다도 자기들이 더 높다고 주장할 거예요. 더 위에 있다. 더 상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상목이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죠. 자신들이 헌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깔아 뭉갠다니까. 임명 안 해도 그만이야.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건 아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 이러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만익을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내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한 4, 5명 나와야 돼요. 헌법재판관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입국 닫고 있으면은 이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 그래서 뭐 8대 0 이런 게 아니고 뭐 6대 3 이렇게 나왔다. 한 표로 인해서, 한 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됐다. 파면이 됐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이 이제 일어나겠죠.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일어날지 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또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요. 자, 헌재가 조폭인가? 마흔형 임명 권한쟁의 각하하라. 전부 지금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각보다는 각하를 먼저 외치는 게 좋습니다. 기각은 정식으로 다뤄보고 나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각하는요, 아예 이걸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야 라면서 그냥 재판 안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최창목 권한대행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도 마흔형 임명 안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이유 아시겠죠?
자, 만약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다. 벌써 전력이 화려하더군요. 자, 위중한 것 먼저라는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덜 위중한가? 헌재 편향 논란에 사법권 침해, 재판 일정엔 마이웨이. 뭐라고 해도 뭐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신들이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재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접어들었다. 중반전이래요, 벌써. 자,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마흔역 임명 신중이 나경원 헌재 특정 세력 맞춤형 마흔역 임명 속도전 정치 편향 시인 윤척 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에서 빠져라. 요거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됩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만역을 임명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임명 안 될 경우에 8명 체제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8명이면은. 뭐 가령 그 6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8명이면 6대2가 나와야 되잖아요. 6대2. 예, 6 최소로 치면은 5대3, 뭐 6대2, 4대4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가버리면요. 그나마도 대통령을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가졌던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이 소수로 몰리면서 그냥 다수의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8대0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마흔여기가 안 들어가면은 4대4가 되거나 5대3이 되거나 6대2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마흔여기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8대0 나온다니까요. 소수가 아예 어차피 뭐 게임 끝난 거 그냥 밀어주자. 헌법재판소가 일치된 그냥 견해를 보이자라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전략, 윤척,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털기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거 하나가 있겠죠. 과거 장제원 의원 정말 전사인데 말이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탈탈 털었죠. 이게 사실은 이때 벌써 아웃됐어야 되는데 장제원 당신은 주식의 신이에요. 2억 9천만 원의 재산이 42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주식으로 올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당신만 2870%의 수익을 올렸나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미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이재명이나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다 봐죠. 이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공부는 다 잘해요.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이미선도.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뭐 거의 자기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자, 인터뷰. 미국에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라인만 잘 타면은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재인 라인, 노무현 라인, 김대중 라인만 잘 타면은 운동권 라인, 주사파 라인만 잘 타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프리패스. 그러니까 요즘 출시하려고 그러면 좌파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좌파 쪽에 서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저항도 적고 언론 스포트라이트도 잘 받고 우파 쪽에 서게 되면 언론하고도 불편해지고 모든 게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7 헌법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좌우가 역전이 됐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숫자는 우파 쪽이 많지만 공직사회 기준으로는 좌파가 훨씬 쉽다, 편하다. 노조하고도 관계가 좋고 뭐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언론하고도 관계가 좋고. 자, 자신과 남편이 13억 주식 보유한 회사에 성수와 판결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말 안 되는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이죠. 재판 회비 신청도 하지 않아 13억 주식 가진 회사 승소 판결 후 주식 추가 매입. 최명성 변호사. 특정 회사 주식 13억 보유했으면 그 회사 고급 정보 취득도 가능하다. 이미선 판사는 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이다. 남편 오충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 이장시 정규제 맹활약할 때죠. 우파를 위해서. 좌익혁명으로 한탕 아니면 주식으로 한탕 노린 한탕주의 위선적 인생들. 그랬던 정규제가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사람들이 변할 사람 변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문형배 경남도민일보
캐도 계속해서 미담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미담은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반어법으로 하는 거예요. JD 챌린저 호밀파테 파수꾼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민 기자 활약도 했네요. 문형배가. 경남 도민일보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요. 공무원 겸업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 어문고리 수익 등이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밝혀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 전부 죄책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정부까지 2022년 6월 29일 올린 걸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 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다른 것도 아닌 헌법재판소에 현재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에요. 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군 내부 동성애 처벌 위한 판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합헌. 완전히 이제 이게 종북 세력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지금 떡하니 거기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 헌법재판소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까? 굴복을 시켜야 됩니까? 저들을 국민의 뜻으로 제압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방법론 뭐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벌써 찾았고요. 벌써 해결됐죠. 지금은 오직 행동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목숨 건 투쟁 말고는 없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